아기가 집에 처음 온 날 바닥에 앉아있던 몽이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보통 같았으면 꼬리를 흔들고 소리내며 반겼을 텐데 그날은 눈을 떼지 않고 아기 요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몽이야, 괜찮아. 새 식구야. 아내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몽이는 꼬리도 한번 흔들지 않았다. 그 눈빛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몽이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기가 울자 몽이가 갑자기 거실에서 침실로 뛰어들어와 요람 앞에 섰다. 그리고 낮게 길게 으르렁댔다. 야, 안 돼, 몽이.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밀쳐냈다. 몽이는 물지도 짖지도 않았다. 단지 눈을 부릅뜬 채 요람을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다.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경고였다. 그날 밤 이후로 몽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아기가 울 때마다 반응했고 아기 근처에 가려고 했다. 한밤중엔 아기 방 문 앞에서 자리를 지키며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기도 했다. 아내는 불안해했다. 얘, 이상해졌어. 혹시 아기한테 해코지하려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몽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으르렁댔잖아. 그 눈빛 봤지? 나도 솔직히 혼란스러웠다. 우리가 아는 몽이는 다정하고 지혜로운 개였다. 그러나 지금의 몽이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며칠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한 순간 몽이는 아예 요람의 앞발을 올려 올라가려 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아기를 안았고 나는 몽이를 붙잡아 끌어냈다. 그날 밤 우리는 몽이를 마당에 묻기로 했다. 아내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내게 단호히 말했다. 그 개를 보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나는 괴로웠다. 그가 뭔가 말하려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새벽 2시. 문득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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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급히 문을 열었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요람 옆에는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 작고 구부정한 실루엣. 그 순간 마당에서 격렬한 짖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몽이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집 안으로 돌진해 아기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림자는 당황한 듯 창문 밖으로 달아났다. 몽이는 창문까지 쫓아가 미친 듯 지저댔다. 나는 얼어붙은 채 요람을 내려다봤다. 아기는 무사했다. 그러나 요람 옆 바닥엔 작은 칼이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고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살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이 칼이 요람 바로 옆에서 발견됐다고요? 경찰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삼켰다. 지은은 아기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몽이는 여전히 창문 앞에 앉아 있었고 눈을 떼지 않은 채 바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침입자의 냄새를 기억하려는 듯했다. 강도나 침입 흔적은 없어요. 집 안도 깨끗하고 문도 훼손된 게 없네요. 그런데 이 창문, 경찰은 창틀을 살피다 멈칫했다. 안쪽에서 잠겨 있었던 자국이 희미해요. 누군가 안에서 열고 다시 닫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즉, 내부자일 수도 있고 아주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침입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칼을 비닐봉지에 넣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 칼 특수 제작이에요. 일반적인 주방 칼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군요. 나는 말없이 몽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요람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날 밤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고 떠났다. 우리는 몽이를 다시 안으로 들였다. 지은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칼을 본 이후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개가 없었더라면 우리 아기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려 했다. 우리는 집 주변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해 두었다. 하지만 이게 뭐야? 전날 밤 아기 방 근처의 카메라만 모두 꺼져 있었다. 녹화된 영상이 없었다. 기술적으로 누군가 일부러 꺼야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다시 경찰에 연락했다. 영상이 전부 사라졌다고요? 네. 아기 방 앞 카메라들만요. 다른 건 다 정상입니다. 경찰은 그제야 표정을 굳혔다. 누군가 이 집 구조를 아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가족 중에 외부인에게 비밀번호나 구조를 말한 적 있으세요? 나는 곧바로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내 동생 태호. 그는 몇 달 전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고 몽이와도 친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다. 밤이 되자 몽이는 다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아기를 향해 으르렁거린 게 아니라 침실 벽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벽. 하지만 그는 뭔가를 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벽 바로 뒷면은 바로 옆방 옷장이 붙어 있는 구조였다. 나는 그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벽 쪽 판자를 두드려 보았다. 텅, 텅, 뚝 한 곳에서 소리가 다르게 울렸다. 나는 망치를 가져와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작은 틈 안에는 녹슨 철제 상자 하나, 그리고 그 안엔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지은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 뒤 커튼 틈 사이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흐릿한 얼굴, 그리고 손에 쥔 칼. 바로 어젯밤 그 칼이었다. 사진을 손에 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방을 나왔다. 몽이는 여전히 침실 벽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 속 저 사람은 누군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받아보니 태호였다. 오랜만이다. 우리 집에서 뭘 찾았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태호야, 우리 집에서 칼도 찾았고 숨겨진 상자도 발견했어. 그 안에 사진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 아니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진 그냥 버려라. 네가 알면 안 되는 일이다. 태호의 경고는 선명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왜 태호가 우리 집에 숨겨진 이런 비밀을 경고하는 걸까? 다음 날 나는 태호의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아파트, 낡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태호가 나왔다. 들어와. 그의 눈은 무언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했다. 태호는 조용히 말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겪었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나는 그 사건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됐지. 그 사고 뒤에 아기와 몽이가 관련돼 있다고? 내 질문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몽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존재야. 그가 으르렁거린 건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지. 아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어.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칼은 그날 사고와 관련된 증거야. 그리고 사진 속 남자는 우리 삼촌,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그는 사고의 진짜 배후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몽이가 우리를 지켜준 거야? 맞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걸 봐. 부모님의 컴퓨터에서 찾은 자료야. 그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게 들어있어.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영상 파일과 문서가 가득했다. 첫 영상은 부모님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영상이 끊기고 누군가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을 알게 되면 모두 위험해질 것이다. 그 순간 몽이가 크게 짖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침실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USB 안문서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어떤 조직의 표적이 되어 있었고 부모님은 그것을 숨기려 애썼다. 몽이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했던 존재였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조직이 아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몽이와 함께 문 앞에서 대기했다. 몽이는 경계심을 더욱 키우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곧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가 슬며시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전원도 나가고 모든 통신이 두절됐다. 이럴 수가. 나는 숨을 죽이고 몽이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우리 집과 가족의 비밀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몽이가 으르렁거렸던 이유, 태호가 숨기려 했던 진실, 그리고 사진 속 그 남자.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두운 밤,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전기가 나간 집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거실을 걸었다. 몽이는 내 옆에서 몸을 낮추고 귀를 쫑긋 세웠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때 문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몽이와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자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다. 분명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나는 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신호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 태호가 갑자기 내 뒤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밤길을 달리면서 태호는 말했다. 우리 가족은 예전부터 이 조직의 표적이었어. 부모님이 남긴 증거는 조직을 무너뜨릴 열쇠지. 그럼 그 사람은 누구야? 사진 속 남자 말이야. 나는 물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우리 삼촌, 그는 조직의 핵심 인물이야. 부모님과 반대편에 섰고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어. 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자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나타났다. 추격이다! 태호가 외쳤다. 우리는 전속력으로 도망쳤지만 차량은 점점 가까워졌다. 몽이는 차 안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리며 앞을 응시했다. 몽이, 넌 뭔가 알고 있니?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몽이는 갑자기 큰 소리로 짖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차가 급히 멈췄고 추격 차량도 피했다. 무슨 일이야? 태호가 긴장하며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몽이가 갑자기 달려나갔고 그 형체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형체가 천천히 다가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은 낯선 남자였다. 도와주러 왔다. 그 남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진짜로 우리를 돕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몽이와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몽이는 그를 알아보는 듯 조용해졌고 나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 적들은 더 강해지고 있어. 그 남자가 경고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USB를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파일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과거와 조직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가족의 비밀이 가득했다. 우리 가족은 이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몽이와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다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다. 몽이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네가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새벽이 밝아오고 집안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나는 USB에 담긴 파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 속에는 부모님의 일기, 사진, 그리고 한 장의 낡은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에겐 오래된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밝혀야 한다. 몽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나는 몽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사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태호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로 창밖을 살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있다.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때 현관문 아래로 작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내가 몽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몽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원한다면 우리 집 뒤에 있는 오래된 창고로 와라. 우리는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차가웠다. 창고는 오래되어 문이 삐걱거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 낡은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역에서 사라진 개, 미스터리한 사건 연관? 몽이는 창고 구석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파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USB와 한 권의 노트가 있었다. 노트에는 부모님이 남긴 경고가 가득했다. 몽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수호자이며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다. 하지만 그의 힘은 위험에 처한 자를 보호할 때만 발휘된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을 노려왔다. 조직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이제 그만하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태호는 냉정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몽이는 다시 한번 으르렁거리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낯선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를 몰고 도망쳤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몽이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날 밤 나는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가 정말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아직도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창고에서의 사건 이후 나는 몽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몽이는 갑자기 창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다. 그가 멈춘 곳은 오래된 다리 밑이었다. 그곳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몽이와 함께 그 구멍으로 몸을 낮추어 들어갔다. 안쪽은 의외로 넓었고 벽에는 낡은 그림들과 상징들이 그려져 있었다. 몽이는 그중 하나의 상징 앞에 멈춰섰다. 그 상징은 마치 개의 얼굴을 형상화한 듯했다. 나는 노트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엔 수호견이라는 전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옛날부터 우리 가족은 이 지역의 수호견과 깊은 인연이 있었고 그 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족을 보호했다고 했다. 몽이, 너는 그 수호견이구나. 나는 속삭였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나는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너희 가족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다면 더 이상 숨지 마라. 모든 답은 내일 밤 그 다리 밑에서 기다리겠다. 통화가 끝나자 몽이가 조용히 내 곁에 다가와 몸을 비볐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다음 날 밤 나는 태호와 함께 다리 밑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눈에는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다. 나는 네 할아버지와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사람이야. 네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와 몽이가 함께 찍힌 사진들과 여러 문서들이 있었다. 몽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받은 존재다. 하지만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희생은 네 가족의 어딘가에 깊게 뿌리 박혀 있다. 테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희생이란 무엇인가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죄다. 가족 중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죄가 아직 씻겨지지 않은 상태다. 몽이는 그 죄를 감시하고 혹시라도 위험이 닥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한다.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커져가는 느낌이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어 있다. 몽이가 나를 향해 짖으며 그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다리 밑에서 만난 남자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과거의 죄, 희생. 그 말들은 나와 태호, 그리고 몽이까지도 뒤흔들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부모님의 옛 서랍을 뒤졌다. 거기서 낡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조심스럽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많은 일이 밝혀졌겠지. 우리 가족에게는 숨기고 싶은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할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몽이는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있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과연 어떤 실수였기에 몽이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 테오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한때 작은 마을의 지도자였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큰 잘못을 저질렀지. 그 사건은 가족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찾기 위해 할아버지의 기록을 더 조사했다. 그 기록 속에는 할아버지가 연루된 비밀스러운 거래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들이 적혀 있었다. 몽이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우리를 지키려는 듯한 행동과 동시에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몽이가 갑자기 우리 방문을 긁으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일어나 그를 달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무슨 일이야, 몽이?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태호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다. 우리가 뭔가에 쫓기고 있어.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몽이를 꼭 안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내 안에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과연 우리는 이 어두운 가족의 과거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몽이는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낯선 전화, 의문의 방문자, 그리고 몽이의 이상 행동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선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며칠 후 집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낮에도 어딘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몽이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집안 곳곳을 살피는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는 단순한 반려견의 그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 아래로 작은 쪽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10시에 옛 도서관 뒤편에서 만나자. 나는 이 쪽지를 보고 태호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태호가 말했다. 이제는 숨을 곳도 없어. 우리는 몽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달빛 아래 오래된 벽돌 건물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뒤편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옛 친구였고 너희 가족의 비밀을 지켜온 사람이다. 그 비밀은 몽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 몇 장의 사진과 문서를 건넸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개가 있었다. 그 개는 분명 몽이와 똑같았다. 이 개는 수호견이라 불렸고 마을을 위협하는 어둠을 막아왔다. 하지만 그 힘은 대가가 따랐다. 할아버지는 그 대가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 죄가 대를 이어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 나는 문서를 넘기며 한 가지 이름에 눈길이 멈췄다. 이수현. 오래전 사라진 마을 주민의 이름이었다. 이수연은 누구인가요? 내 질문에 남자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잘못된 결정으로 희생된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마을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진짜 이유다. 몽이는 갑자기 긴장하며 몸을 낮췄다. 그의 털이 곤두서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조심해야 한다.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다. 남자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그날 밤 새로운 위협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 몽이는 한층 더 보호 본능을 발휘했다. 아이와 가족 모두를 지키려는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의문이 들었다. 몽이는 정말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몽이의 불안한 행동과 남자가 전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수연. 그 이름은 마치 우리 가족과 얽힌 커다란 비밀의 열쇠 같았다. 다음 날 태호와 나는 할아버지의 옛 일기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 일기장에는 마을과 이수연에 관한 여러 기록이 빼곡했다. 이수연은 우리 마을에서 존경받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추진하던 사업에 반대했고 그 일로 큰 충돌이 있었다. 그 충돌은 점점 격화되었고 어느 날 이수연은 불미스러운 사고로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되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음모론이 돌았다. 할아버지가 이수연을 숨기거나 심지어 해쳤다는 소문도 있어. 태호가 말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렇다면 몽이가 이상 행동을 보인 이유도 이해가 갔다. 몽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마을의 어둠을 감지하고 있는 수호견이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이수연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도서관은 고풍스러운 건물로 먼지 쌓인 책들이 줄지어 있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낡은 신문 기사 한 장을 발견했다.
그 기사는 이수연이 사라지기 전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담고 있었다. 밤마다 이수연의 집 주변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라고 믿었다. 태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울음소리가 몽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도서관의 뒷문 근처에서 우리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목걸이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는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을 지키려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나는 몽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몽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호자이자 어둠과 싸우는 전사였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협도 커져만 갔다. 집 주변에는 낯선 인물들이 나타났고 어둠 속에서 숨겨진 적의 기운이 느껴졌다. 태호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단력을 다지며 물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몽이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까. 그 순간 문 밖에서 몽이가 심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크게 짖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고 우리는 그 속에서 싸워야 한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족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 새벽이 밝아오던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몽이는 바닥에 웅크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침묵 속에서 그가 느끼는 위험을 함께 느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살폈다. 누군가 와 있어. 분명히 적이야. 나는 심장을 쥐어짜는 긴장 속에서도 몽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몽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갑자기 현관문이 격렬하게 두드려졌다. 열어! 우리는 진실을 밝히러 왔다. 그 목소리는 도서관에서 만난 남자였다. 우리는 문을 열었고 그는 숨가쁘게 말을 이었다. 시간이 없다. 이수연의 영혼이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 그는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마을은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는 이수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다. 나를 기억하는 자여, 진실을 밝히고 나를 자유롭게 하라. 우리는 모두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몽이는 갑자기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자 오래된 마을 공동묘지에 다다랐다. 거기에는 낡은 무덤 하나가 있었고 무덤 앞에는 희미한 빛이 맴돌고 있었다. 몽이가 앞발로 무덤을 긁으며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비추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이수연,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람이 불며 무덤 주변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희미하던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차가웠던 공기는 따뜻하게 변했다. 몽이, 당신은 정말 우리의 수호자였구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다. 그날 이후로 몽이의 행동은 한층 더 평온해졌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더욱 단단히 뭉쳤고 마을의 어둠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우리는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태호와 나는 몽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몽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내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끝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진실과 사랑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보호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상으로 이야기. 그가 아기에게 으르렁거렸을 때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아기를 지키려 했다가 끝났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